1화 새벽 5시 동대문 전통시장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열어온 김복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5세 그녀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복순아, 오늘도 일찍 왔네? 옆 생선가게 정옥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2세의 옥자는 복순보다 3살 어리지만 시장에서는 복순 다음으로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동안 옆자리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온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언니, 나도 왔어. 떡집의 한영숙이 무거운 시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68세로 4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영숙이는 전통 떡 만들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떡은 시장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가게의 박순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합류했습니다. 64세의 순이는 4명 중 가장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해보자구. 하지만 이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공지사항을 들고 왔습니다. 모든 상인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입니다. 상인회장의 말에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 후면 이 시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복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읽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상은 얼마나 나와? 상인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새로 가게를 차리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숙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 뭘 시작한다고?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순이도 평소에 밝음을 잃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고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내 친구는 우울한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재개발 소식을 들었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사셨는데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녁이 되어 장을 정리한 후 매 친구는 시장 한 모퉁이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를 해왔는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옥자가 복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잖아. 40년을 함께해온 오정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영숙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시장에 왔을 때가 생각나. 그때는 젊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0대 중반에 시장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이제 모두 6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았어. 순이가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 우리도 실다가 된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몸에 밴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걱정이 컸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라도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복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 자주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 걸까?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마지막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시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는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았다고, 그 시간 동안 뭔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시장의 마지막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화 재개발 소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시장을 떠나고 있었고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복순의 대학생 손녀 지민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20세의 지민은 복순에게 유일한 손녀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침울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민아, 어쩐 일이야? 공부는 안 하고? 복순이 반갑게 손녀를 맞았습니다. 지민은 할머니가 만든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시장 반찬이야. 복순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손녀의 칭찬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아세요? 복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튜브? 그게 뭐야? 인터넷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복순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영화 배우야? 그런 거 할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유튜브에서 할머니들이 요리하는 영상이 정말 인기예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의 진짜 손맛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도 안 돼. 내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뭘 한다고? 복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때 옥자가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지민이 옥자에게도 유튜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고려해보세요. 시장이 없어져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있어요. 옥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해. 핸드폰으로 전화 받는 것도 겨우 배웠는데. 영숙과 순이도 합류했는데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겠어? 창피만 당할 거야. 68세의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만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리를 다른 사람들이 본다니. 평소 새로운 것에 가장 적극적인 순이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지민이 열심히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간단해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카메라도 제가 들고 편집도 제가 할게요. 할머니들은 평소 하시던 대로 요리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 우리 같은 할머니들 영상을 보겠어? 복순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지민이 핸드폰을 꺼내 몇 개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이 할머니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내 친구들은 신기한 듯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들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요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짜네? 옥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영숙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떡 만드는 솜씨가 나쁘지 않네? 지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40년 동안 쌓은 노하우는 정말 대단한 자산이에요. 이걸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진심 어린 말에 내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지민의 열정이 전해졌습니다. 순이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해볼래. 어차피 6개월 후면 할 일도 없는데 뭐 해볼 게 있으면 좋지. 순이의 결정에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옥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 할머니가 인터넷에 나온다고 하면 기겁할 텐데. 실제로 자식들의 반응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영숙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이 알면 엄마, 체면 생각해라 라고 할 거야. 하지만 지민이 다시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니어 유튜버들이 정말 존경받고 있어요. 결국 내 친구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민은 그동안 준비를 한다면서 들뜬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지민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결국 시장을 떠나야 하니까요. 다음 날 시장에서 내 친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하기로 했어.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 옥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해볼게. 어차피 잃을 게 없잖아.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이 많지만 친구들이 다 한다는데 나만 빠질 순 없지. 마지막으로 복순이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정말 안 되면 그만두면 되니까. 그렇게 4명의 60대 여성들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민에게 연락한 복순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해보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지민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최고예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3화. 일주일 후 지민이 카메라 장비를 들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들 준비되셨어요?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내 친구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해야 하는 거야? 목순이 마지막으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를 마주하니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편안하게 하세요. 지민이 격려했습니다. 첫 촬영은 복순의 대표 메뉴인 멸치볶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매일 해온 요리였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뭐부터 해야 하지?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하세요. 지민이 카메라를 들고 격려했습니다. 복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멸치를 손질하는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먼저 멸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야 해요. 복순이 카메라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린내가 안 나요. 40년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옥자, 영숙, 순이도 뒤에서 지켜보며 응연했습니다. 복순이 잘하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의 응원에 복순도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복순의 요리 솜씨가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40년간 연마한 손끝에서 나오는 마법 같은 요리 과정이었습니다. 멸치가 완벽하게 볶아지며 고소한 냄새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민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복순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도는 껌이지. 40년 했는데 뭐. 첫 촬영을 마친 후 내 친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빨리 해보고 싶어. 영숙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민이 편집을 하는 동안 내 친구들은 다음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특기 요리를 정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연습했습니다. 옥자는 생선 손질법을, 영숙이는 인절미 만들기를, 순이는 배추김치 담그기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40년 반찬가게 할머니의 진짜 멸치볶음 비법이었습니다. 복수는 컴퓨터 화면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저기에 나온 거야?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 200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1만, 2만을 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지민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댓글도 보세요. 모두들 할머니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복순이 댓글을 읽어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손맛이 그리웠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요.
따뜻한 댓글들이 복순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놀라워 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우리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옥자가 신기해했습니다. 나도 빨리 찍어보고 싶어. 순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옥자의 생선 손질법을 촬영했습니다. 생선은 신선한 게 가장 중요해요. 옥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눈이 맑고 비늘이 단단하고 냄새가 비리지 않은 걸 골라야 해요. 40년간 생선을 다룬 옥자의 손길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복잡한 생선도 몇 번의 칼질로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우와, 옥자 언니 진짜 대단해. 복순이 감탄했습니다. 영숙의 인절미 만들기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많이 만들지만 손으로 만든 인절미가 진짜 맛있어요. 영숙이 떡을 치며 설명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팔 힘은 여전했습니다. 순이의 김치 담그기는 특히 해외 시청자들에게 인기였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지켜온 전통 맛이죠. 순이의 설명이 자막과 함께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복순의 첫 번째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구독자도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이제 정식 유튜버예요. 지민이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1000명이 우리를 구독한다고? 복순이 신기해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댓글도 보세요. 할머니 요리를 따라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는 거야?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구독자가 더 늘면 광고 수익도 생겨요. 그리고 요리 클래스나 상품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순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시장이 없어져도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네? 그렇죠. 인터넷이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지민의 말에 내 친구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들의 유튜브 활동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순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냈어. 65세에 새로운 걸 배운 거야. 내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걱정이 많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의 재개발이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4화. 북순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세 친구들도 본격적으로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도움을 주어 옥자는 생선 손질의 달인 옥자, 영숙이는 전통떡 할머니 영숙, 순이는 김치 명인 순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옥자의 첫 번째 영상은 광어 산매기 완벽 손질법이었습니다. 생선 손질할 때는 칼이 가장 중요해요. 옥자가 40년간 사용해온 낡은 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칼로 몇만 마리의 생선을 손질했는지 몰라요. 카메라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옥자의 모습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한 번의 칼질로 비늘을 벗기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 내장을 제거하는 솜씨에 지민도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프로세요. 62년을 살면서 42년을 생선과 함께 했으니까 옥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선도 생명이에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녀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떡 만들기 영상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떡을 잘 안 해먹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68세의 영숙이 무거운 떡매를 들고 인절미를 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떡은 정성이에요.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어요. 영숙이 찹쌀을 시루에 넣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시절부터 배운 방법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 맛과는 다르죠. 순이의 김치 채널은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 인기였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배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절이고 양념도 정성껏 만들어야죠. 순이의 손길은 마치 아이를 다루듯 부드러웠습니다.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한 달 후, 내 친구들은 모두 각자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 서로의 영상을 보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옥자, 내 생선 손질 영상 정말 인기 많더라. 외국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렸어. 실제로 옥자의 영상은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기뻐했습니다. 내 인절미 영상 보고 따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댓글에는 할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떡을 성공했어요 라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더욱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내 김치 영상이 10만 조회수를 넘었어. 믿을 수 있어?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가 어머니의 유튜브 활동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인터넷에 나온다고 웃고 있어요. 42세의 민수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을 맡고 있었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창피해요? 복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65세 할머니가 유튜브를 한다고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복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나이에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세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옥자의 딸은 엄마,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라며 걱정했고 영숙의 아들은 어머니,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만은 운이 좋았습니다. 딸이 오히려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요즘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트렌드래요. 하지만 다른 3명의 친구들은 자식들의 반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만난 내 친구들의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는 걸까? 북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창피하는데? 영숙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나이에 무슨 인터넷이냐고 하더라고. 68세의 그녀에게는 자식들의 말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옥자가 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순이가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요즘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트렌드래요. 하지만 다른 3명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만 처음으로 찾은 새로운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후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복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찾은 새로운 꿈이었으니까요. 지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너무 나간 걸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멋져요. 요즘 시니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세요?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지민의 말이 복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복순은 친구들과 다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과연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면을 생각해서 그만둬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 느낀 성취감과 즐거움은 진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컨텐츠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 앞에 굴복해야 할까요? 내 친구들 앞에 놓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화. 자식들의 반대에 흔들렸던 내 친구들이지만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유튜브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순이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복수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회사에서 놀림받기 싫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재미있어. 65년 살면서 이렇게 즐거운 일이 또 있었을까? 복순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의 된장찌개 황금 레시피 영상이 갑자기 바이럴이 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지민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떴어요. 65세 할머니의 된장찌개 비법이라고.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댓글도 폭증했습니다. 이게 진짜 할머니 손맛이구나.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레시피대로 만들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따뜻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복순의 성공에 고무되었습니다. 옥자의 가자미 조림 영상도 2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영숙의 송편 만들기도 추석을 앞두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이의 맛김치 비법은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영어 자막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성공이 계속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유튜버 특집을 하며 내 친구들에게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TV에 나가는 거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들, 전국 방송이에요. 지민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긴장했습니다. 유튜브도 어려웠는데 TV는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TV에 나가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복순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들.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민이 격려했지만 방송 출연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방송날 아침 내 친구들은 일찍부터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분장을 받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다 해보는구나.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긴장 마세요. 할머니들 요리 얘기만 하시면 돼요. 방송 작가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강한 조명과 여러 대의 카메라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유튜버 할머니들. 진행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독수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진행자의 질문에 옥자가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일을 찾게 됐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컴퓨터도 못하고 카메라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요리를 좋아한다니 그게 얼마나 기분 좋던지. 복순도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요리했던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진행자도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복순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증명했잖아요. 방송이 끝난 후 내 친구들은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TV에 나온 거야. 옥자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송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시니어 유튜버가 올라왔고 각자의 채널 구독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복순의 채널은 5만 명, 다른 친구들도 모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인기에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댓글과 메시지로 관리가 어려워졌고 일부 악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돈벌이로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 때문에 하는 걸까?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 순이가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잖아. 더 큰 문제는 갑작스러운 관심으로 인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사람들 기대가 너무 커진 것 같아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뭘 해야 하지? 옥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
성공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긴 것입니다. 지민이 할머니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들 처음 마음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좋은 요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말에 내 친구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우리다워야 해. 복순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져도 변하면 안 돼.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가 방송을 보고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이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며 칭찬하자 민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반대던 아들이 인정하는 말을 하다니. 성공과 시련을 동시에 겪으며 내 친구들은 한 뼘 더 정상했습니다. 유명세의 달콤함도 맛보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6화. 방송 출연 이후 일주일, 내 친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순의 채널은 1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다른 친구들도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민이 급하게 복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복순을 따라한 패러디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부는 재미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조롱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야? 복순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용기 있는 도전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옥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영상을 과장되게 따라한 젊은 유튜버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를 흉내내서 조회수를 올리는 거네? 옥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고 제의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식품, 조미료, 주방용품 회사들이 앞다투어 협찬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나만 광고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지민이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써보지도 않은 걸 광고해도 되는 걸까?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사는 건데? 순이는 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시장도 없어지는데. 하지만 양심상 찜찜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소개하자. 돈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해.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니어 유튜버들이 젊은이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나서면 젊은 요리 유튜버들은 어떻게 살려고? 악성 댓글들도 늘어났습니다. 나이 먹고 추해 보이게 왜 나와? 그냥 집에서 손자나 봐라. 같은 말들이 복순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옥자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영숙이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68세로 가장 나이가 많다 보니 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나간 걸까?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요리 유튜버들이 시니어 유튜버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할머니들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진짜 요리의 본질을 보여주시잖아요. 한 20대 요리 유튜버는 할머니들과 콜라보를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저희 세대가 놓친 전통의 맛을 할머니들이 지켜주고 계세요. 시청자들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 덕분에 요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들처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악성 댓글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어.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가족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유명해져서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네요. 처음으로 어머니의 도전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옥자의 딸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엄마, 제가 차량 도와드릴게요. 편집도 배워볼게요. 딸이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전용 촬영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집을 개조해서 요리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이미 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래 정말 가족 사업이 된 것 같아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내 친구들의 컨텐츠 질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문적인 조명과 카메라 앵글,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편집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프로 같아 보이는데? 복순이 자신의 새 영상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민수가 직접 구매해준 조명 아래서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엔 뭘 해야 할까? 매번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순이가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요리해온 사람들이잖아. 보여줄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말에 친구들도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맞아, 우리한테는 40년의 경험이 있어.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형 요리학원에서 시니어 요리 클래스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우리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옥자가 놀라워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해온 그들이 이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냥 몸으로 익힌 건데. 하지만 지민이 격려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경험이 바로 가장 소중한 교재예요. 며칠의 고민 끝에 내 친구들은 요리 클래스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수업엔 2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온 김복순입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주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첫 수업은 복순의 대표 메뉴인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멸치볶음 해보신 분 계세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린내 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아시나요? 복순이 멸치를 손질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는 꼭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40년의 노하우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수강생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이런 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어요. 할머니 손길만 봐도 배울 게 많아요. 옥자의 생선 손질 클래스도 큰 인기였습니다. 생선은 겁낼 게 없어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62세의 옥자가 자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영숙의 떡 만들기 클래스에서는 젊은 수강생들이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떡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영숙이 뿌듯했습니다. 순이의 김치 클래스는 외국인 수강생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코리안 김치 레시피? 외국인 수강생이 서툰 한국말로 말하자 순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클래스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클래스는 언제 열어요? 내 친구들은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생님이 됐네? 복순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 누가 알겠어.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겠어. 영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 친구들은 시장에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재개발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복순이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순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더 큰 시장으로 가는 거지.
친구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만약 지민이 유튜브 제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두들 상상하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고마운 건 우리가 함께였다는 거야.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야. 내 친구들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유튜브 성공, 요리 클래스 개설, 가족들의 지지까지.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아직 많이 남았어. 복순이 친구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7화. 시장 재개발까지 이제 보름이 남았습니다. 40년을 함께온 동대문 전통시장과의 작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내 친구들의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15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10만 구독자에 육박했습니다. 월 수익만으로도 시장에서 벌던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복순이 수익 정산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취감과 보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시니어 요리쇼 정규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한 것입니다. 할머니들만의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PD가 직접 시장을 찾아와 설명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바로 그 중심에 계시고요. 내 친구들은 망설였습니다. 유튜브는 익숙해졌지만 정규 방송 프로그램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매력이니까요. PD가 격려했습니다. 대본도 없고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요리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순이가 먼저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어차피 새로운 도전인데. 다른 친구들도 순이의 용기에 힘입어 동의했습니다. 첫 방송 녹화 날, 내 친구들은 일찍부터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몇 달간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들의 여름 반찬 특집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진행자가 밝게 소개했습니다. 복수는 오이 무침을, 옥자는 전갱이 구이를, 영숙이는 수제비를, 순이는 열무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에는 식욕이 없어지기 쉬워요. 그럴 때 이런 반찬들이 딱이죠. 복순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카마라 공포증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옥자가 전갱이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생선은 철에 맞게 먹어야 제맛이에요. 지금 같은 여름철 전갱이가 정말 맛있거든요. 40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였습니다. 영숙의 수제비 만들기는 시청자들에게 특히 인기 있었습니다. 반죽을 너무 되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해야 목 넘김이 좋아요. 68세의 노련한 솜씨가 화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순이의 열무김치는 젊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메뉴였습니다. 열무김치는 시원하게 먹어야 제맛이에요.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게 없어요. 방송 중간중간 내 친구들의 우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40년을 함께온 친구들이에요. 복순이 소개했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했죠. 서로 없었다면 유튜브도 시작 못했을 거예요. 옥자가 덧붙였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했을 일이에요. 시청자들은 내 친구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방송 후 시청률은 15%를 기록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시니어 요리쇼가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방송 후 각자의 유튜브 구독자가 폭증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채널은 20만을 돌파했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15만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대박이에요. 지민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할머니들 영상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과일 고르는 법 유튜브를 시작했고 반찬 가게 아줌과도 집밥 레시피에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된 것 같아 뿌듯해. 순이가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복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신 것 같아서 정말 기뻐. 그런데 더 큰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는 이제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촬영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옥자의 딸은 아예 어머니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엄마, 스케줄 관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요리에만 집중하세요. 딸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마웠습니다. 영숙의 아들은 더 나아가 어머니를 위한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서도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정성껏 꾸민 요리 공간을 보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원래부터 딸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위까지 맞서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튜브 마케팅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사위의 전문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내 친구들의 활동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요리 클래스는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였고 각종 행사와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바쁠 줄 누가 알았겠어.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5세에 이렇게 바쁠 줄 누가 알았겠어. 복순도 동달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시니어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전국의 60대, 70대 분들이 내 친구들이 보고 용기를 얻어 다양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뜨개질 할머니 채널을 시작했고 바른 할아버지는 목공 달인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들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시니어들의 롤모델이 된 것 같아. 영숙이 뿌듯해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아. 시장 폐쇄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복순이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내 친구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라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8화. 마침내 시장 폐쇄일이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동대문 전통시장과의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네. 복순이 가게 앞에 서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친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순의 유튜브 채널, 복순할머니의 손맛은 구독자 25만 명을 돌파했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1년 전에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생선 손질의 달인 채널은 특히 요리 초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숙의 전통떡 할머니 채널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전통떡 만들기 라는 영어 자막 버전이 유럽과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68세의 세계적인 유튜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의 김치명인 채널은 이제 김치 관련 검색 시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권위 있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치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순이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과일 가게 사장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도 이제 과일 고르기 달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떡집 할머니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70세인 그녀도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날 오후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1년 후 라는 제목으로 내 친구들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어떤 기분이셨나요? PD가 물었습니다. 복순이 깊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65세에 뭘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도전할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옥자도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62세에 처음 카메라 앞에서 쓸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가 친구 같아요. 1년 전의 두려움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가족과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68세에 시작한 도전이 가족 관계까지 개선시켰습니다. 순이는 더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요리책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요리 클래스도 더 많이 열고 싶고요. 64세의 나이에도 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내 친구들은 새로 마련한 공동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시장이 사라지면서 각자 집에서 촬영하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 전문적인 촬영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장이야. 복순이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각자의 전문 분야별로 나뉜 촬영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튜디오 개장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니어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70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80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내 친구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가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옥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멋져요. 영숙의 아들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사이가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해외에서 요리책 출간 제의가 들어왔어요.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외국에서도? 네, 한국 전통 김치 레시피 책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출간하고 싶다고 해요. 순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순도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학교에서 특강 제의가 왔어요. 지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요. 옥자와 영숙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리 전문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 진행 제의가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방송 진행자가 되는 거야? 옥자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내 친구들만 남아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꿈 같아. 복순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1년만 해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옥자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마운 건 우리가 함께였다는 거야.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40년 우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서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야. 그들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넓은 세상에 그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순이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서로 하나씩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공훈을 비는 장더리였습니다. 우리 모두 도전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함께할 것이다. 꽂기 시작하는 나이가 언제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복순과 함께 내 친구들의 전설적인 시작이 다시 시작된다.